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은 바로 최종 득표율 49.42%와 41.15%가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에 대한 국민적 분열입니다. 이 숫자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과 조작이라고 믿는 사람 사이의 극명한 인식 차이가 바로 대한민국 혼란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뭐라고요? 일단 독재라는 말이 지금 통합니까? 이거는 상식의 문제고 이 정의의 문제지 이놈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부정선거 하면서 왜 나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눈물 나죠. 눈물 나죠. 우리 이재명 후보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이 5천년 역사에 이만한 인물이 나올까? 내가 많이 울었어요. 이번에는 이 내란 정식이 아니고 국가 대청소. 저는 그래 주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청산 못한 역사, 이승만이 그려온 그 악행들 그리고 그 역사 그거를 못한 그 후환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친일 잔재 뿌리들 있죠. 이번에는 이 뿌리가 아니고 암 세포 하나까지 싹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 이벤트 이슈를 국가 대청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이거 안 하면 우리 후손들이고 자손들이고 미래가 없습니다. 만약 49.42%라는 숫자가 진짜라면 이 정권의 국가 대청소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 대청소, 즉 피의 숙청이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쾌락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라는 폭력 앞에서 철저하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단적인 권력 집중과 정치 보복의 광풍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 사법부 장악을 통해서 상권 분립의 근본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검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신설되는 수사청에 모든 수사 권한을 넘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무력한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요 검사들은 증거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에 대한 모든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 계열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본격적인 숙청 작업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강제 해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12.3 비상계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내란죄로 기소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민의힘 해산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우파 전체를 말살하고 국가 대청소, 인간 대청소를 벌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법부 장악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 하고 헌법재판관의 증원도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총통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사법부 전체를 전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한 사람의 손에 장악되는 이른바 무서운 1인 독재 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은 공수처를 비롯한 초강력 수사기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보수 정신들과 재벌 기업을 집중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권력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억압하는 법안을 무차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시장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배급제 사회주의 체제로 빠르게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KBS와 MBC 같은 주요 방송사의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들을 좌파 인사로 전면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과 개인 미디어까지 가혹한 탄압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철저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검찰 해체와 사법부 장악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되는 이재명 총통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폭력이 될 것입니다. 한때 아시아 금융 중심지였던 홍콩은 불과 몇 년 만에 자유와 번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금융, 언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를 선도해왔던 도시가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 자유와 법치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은 더 이상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질식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해체와 사법부 장악은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미 홍콩 몰락의 초기 단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정치 보복, 언론 장악, 반대 세력 숙청, 그리고 언론 검열 등의 칼날이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코 홍콩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폭력에도 강력하게 대한민국은 저항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왕조 시대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정신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무너뜨립니다. 국민의 의지가 이 폭압의 정권을 반드시 축출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의 생존과 안부를 묻고 확인해야 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하루 만에 국민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카톡과 같은 메신저까지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아들에게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현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63.9%는 이재명의 재판이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이 이재명의 대통령 자격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세계 6대 강국의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외국 정상들은 누구도 직접 축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외교부 대변인의 짧은 언급만 있었을 뿐입니다. 미국조차 이번 대한민국 대선에 중국 개입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신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우파가 더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강성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그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핵심 요인은 CNN, MSNBC, 뉴욕 타임즈 같은 기성 레거시 미디어에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미디어에 기반한 선거 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조 로건, 벤 사피로, 터커 칼슨 같은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개인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유권자 60% 이상이 더 이상 기존 주류 언론들을 신뢰하지 않고 유튜버, 팟캐스트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진실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개인 미디어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수많은 개인 미디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집단 지성을 선거에 활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 캠프에서도 개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면 부정선거의 폭력을 극복하고도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패배 원인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조중동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선거운동을 의존했던 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바로 집단지성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용태, 조경태, 한동훈, 홍준표 등 이런 인사들은 개인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오히려 저주해왔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강요하고 내분과 편 가르기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을 가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중동과 같은 기존 보수 언론들입니다. 과거 보수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신뢰받아왔던 이들 언론들은 개인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좌파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김문수 후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재명의 형사재판이나 범죄 혐의는 축소 보도하거나 무시해왔습니다. 개인 미디어가 끊임없이 경고했던 사전투표 문제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트럼프가 개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기성 언론들의 거짓을 부수고 승리를 쟁취했던 반면에 대한민국의 국민의힘과 조중동은 개인 미디어 진실을 무시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기성 미디어가 더 이상 진실 전달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의 공범으로 전락했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수백만 명의 인간 지능이 하나의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는 자신들의 거대한 조직과 권력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조중동이 뿌려놓고 낡은 구태스러운 여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결국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자유를 지키려는 자에게만 승리를 허락할 것입니다. 자유와 진실을 포기하는 국가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폭악과 독재에 굴복하지 않아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의 모든 위기를 이겨냈던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공화주의 가치와 자유의 정신은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깨어있는 우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에스더 김님, 63년생님, 지오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